동물나라와 신의 나라. 세상은 동물나라와 신의 나라로 구별됩니다. 어느 나라에 살 것인지는 자신이 선택합니다. 동물나라에서는 동물처럼 살아야 하고 신의 나라에서는 동물처럼 사는 방식을 배격합니다. 동물나라에 살면서 신의 나라를 동경하는 사람이 있고, 동물나라 삶을 거부하고 신의 나라로 직행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신의 나라로 직행한 사제, 수도자, 스님들은 진짜 인생의 이치를 일찍 통달함으로써 동물적으로 살지 않습니다. 목사님들은 동물적 삶에서 예외일 수 없습니다. 동물적 삶의 시효는 결혼이기 때문입니다. 결혼은 동물적으로 살겠다는 서약입니다. 동물적 본성이 원재료인 여자의 가슴을 만지며 여자의 명령대로 살겠다는 서약이 결혼입니다. 대부분 사람들은 동물나라에서 동물처럼 살고 있지요. 동물나라에서는 이들이 성공이라는 전리품을 획득합니다. 그러나 죽을 때에야 동물나라에서 획득한 전리품이 모두 불필요한 소지품이었다는 사실을 알고 통곡합니다. 동물나라에서 신의 나라를 동경하는 사람은 신의 나라로 직행하지 못한 중간지대의 사람들인데요. 이들은 동물나라에서 두각을 나타내지 못합니다. 이들은 동물나라에서 핍박을 받습니다. 동물나라 규칙들을 따르라고 종용받지만 그 규칙들을 따를 수가 없습니다. 이들은 동물나라의 규칙을 엄격히 지키는 사람들의 지배를 받는 숙명적 운명입니다. 동물나라의 규칙을 엄격히 지키는 사람들은 좋은 의미에서 사업가이고 나쁜 의미에서 사기꾼입니다. 사업가이자 사기꾼은 100원 원가 제품을 1000원에 팝니다. 사기꾼은 본능적인 동물적 감각을 지닙니다. 사기꾼은 훈련으로서도 양성되지만 훈련보다는 본능적으로 사기꾼 기질을 타고나야 합니다. 세상에서 가장 공정한 경쟁을 펼치는 것은 스포츠입니다. 거짓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사람들이 열광합니다. 예술은 관점에 따라서 다양한 평가가 공존합니다. 사기다 싶으면 아니고 아닌 것 같은데 사귈 때가 있습니다. 끼리끼리는 가짜도 진짜가 되고 끼리끼리가 아니면 진짜도 가짜가 되는 곳이 예술입니다. 내가 성기의 나라에서 만난 첫 번째 성기는 스승이었고, 두 번째 만난 성기는 성기의 나라 한국 지부장으로서 자신이 경험한 세상의 이야기를 내게 했습니다. 세상에서 동물적으로 살지 않아서 실패한 다음의 이야기입니다. 성기의 고향은 강원도 깊은 산골짜기입니다. 산이 너무 깊어 하늘만 살짝 보이는 곳입니다. 성기는 초등학교 시절, 그러니까 중학교를 입학하기 전까지는 그 여린 몸으로 집안의 일을 도맡아 하는 억척스러운 아이였습니다. 도끼와 톱을 허리에 차고 1m 이상 쌓인 눈을 헤집고 높은 산에 올라가 땔감으로 아름드리 나무를 베었습니다. 가을에는 산에 올라가서 마른 나무들을 베어 지게에 가득 싣고 지게를 짊어지고 산을 내려오다가 수십 차례 산 중턱 또는 아래로 구르기를 반복했습니다. 여러 차례 죽을 고비를 넘긴 그런 아이였습니다. 떼약볕 아래에서 김 메고 농작물을 수확하는 아이였습니다. 초등학생으로서 엄청난 일을 했습니다. 성기는 어린 시절을 안쓰럽고 대견스럽고 죽지 않고 살아있음에 안도하는 마음으로 보듬고 싶습니다. 어린 시절의 자신을 생각하면 아찔한 마음으로 가슴을 쓸어내립니다. 당시의 시골 아이들 생활은 다 그러했습니다. 중고등학교 시절에는 일한 기억이 많지 않습니다. 공부한 기억만 떠오릅니다. 성기의 부모님은 자주 싸웠습니다. 부모님의 싸움을 피해 서울로 상경하는 것이 성기의 꿈이었습니다.
성기는 꿈을 이루었습니다. 시골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서울 수도권의 유명한 공과대학에 합격하였습니다. 가난한 시골 농부 집안이었기에 대학 입학금을 마련하지 못해 입학 취소의 위기에 놓였습니다. 부유한 농가의 도움으로 입학금을 마련하였고 부모의 희생적 헌신에 힘입어 대학을 마쳤습니다. 가난한 소장농의 아들인 성기의 대학 진학에 자극받은 시골 작은 마을에는 그 후 대학 진학 열풍이 불었습니다. 대학 졸업 후 한국에서 가장 큰 대기업에 입사하였습니다. 좋은 집안에서 결혼 중매도 많이 들어왔습니다. 3남 2녀의 장남인 성기는 동생들에 대한 책임감으로 결혼할 수 없었습니다. 동생들을 공부시키고 싶었습니다. 성기는 순수한 청년이었습니다. 동생들을 공부시켜주겠다는 여자만 있으면 결혼할 생각이었지만 서울의 현실은 달랐습니다. 대단한 집안의 여자들과 부모들은 노골적으로 성기 동생들이 성기에게 의지하지 않기를 바랐습니다. 성기가 서울 현실을 직시하는 계기였습니다. 순수한 청년 성기는 그들의 요구를 모두 거절했습니다. 현실과 이생에서 고민하는 성기의 행동에 대해 현실적 선택을 강조한 직장 선배들은 안타까워했습니다. 성기의 순수한 마음과 아울러 욕망도 커졌습니다. 월급을 받아도 시골 부모님을 도와주질 못했습니다. 대학원 진학을 위해 월급을 모았기 때문입니다. 대학원 진학과 졸업으로 돈을 모으지 못했습니다. 성기는 부모님과 동생들을 잘 보살펴주는 여자를 만나고 싶었고 그런 바람은 이루어졌습니다. 결혼을 결심하고 성기는 사우나에서 밤새 울었습니다. 이유를 알 수 없는 눈물이 나왔습니다. 결혼 한 달 후 말년에 이혼할 거라는 예감이 들었고 25년 후 성기의 예측은 무섭고도 놀랍게 적중했습니다. 30살 때 성기는 결정적인 사건을 만납니다. 신의 나라의 초대를 받았습니다. 신의 나라로 직행하려다 부모의 완강한 반대로 무산되었습니다. 성기가 생각하지 못했던 방향으로 성기의 삶이 흘러갔습니다. 동물나라의 교육을 받고 동물나라의 규칙대로 살기로 작정한 성기의 삶이 변화하기 시작했습니다. 동물나라의 규칙이 진리가 아닌 것처럼 생각되었습니다. 동물나라의 규칙을 어기고 신의 나라 규칙을 중시하였습니다. 성기는 동물나라 삶의 위험성과 치열함을 느끼지 못했습니다. 동물나라의 동물적 삶에 안일하게 대처했습니다. 상사들이 밤 10시까지 야근할 때 신입사원 성기는 7시에 퇴근하고 수영장을 갔습니다. 상사는 말했습니다. 성기는 신세대라고. 노조 대표를 맡고 있던 성기가 직급제를 폐지하고 지금의 팀장 제도를 건의했습니다. 경영진들은 성기에게 폭언했습니다. 빨갱이라고. 성기가 제안했던 제도는 30년 후 각 기업에 도입되었습니다. 성기의 가난한 환경에서 대학과 대학원을 갈 수 있었던 것, 신기하고 놀라운 일이었습니다. 불가능으로 여겼던 일, 어려운 고비마다 보이지 않는 어떤 힘이 성기를 이끌었다고 성기는 생각했습니다. 성기는 공대를 졸업하고 대학원에서 경영학을 공부하며 기술을 바탕으로 해외 영업의 화려한 길을 꿈꾸었습니다. 성기는 국내 최고의 회사에서 하고 싶은 업무를 찾았지만 본격적인 동물나라의 전쟁에서 견뎌내기 쉽지 않았습니다. 지배하고 강인한 승부 근성으로 비굴하게 아부하고 진짜 모습을 갖춘 천의 얼굴로 실력을 발휘해야 했습니다. 성기의 실력과 승부 근성으로는 동물나라 적응이 어려웠습니다. 특출하기보단 평범한 직장인으로 남아야 했습니다. 10년 동안의 대기업 생활을 청산하고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다양한 사업들은 실패의 연속이었습니다. 사업에 대한 안목 부족, 승부 근성과 사기꾼 기질 부족 등 사업 자질 부족으로 사업은 직장 생활보다 더 어려웠습니다.
사업 실패의 반복으로 직장 생활에서 모은 돈과 어렵게 장만한 아파트를 날렸습니다. 희망은 잃지 않았습니다. 미래를 낙관하고 있던 성기에게 아들이 저항했습니다. 미래에 대한 구체적 계획이 없이 사는 것 같아요. 아빠는. 뼛속을 서늘하게 했던 아들의 돌직구에 성기는 멈칫했습니다. 아들에게 비친 성기의 모습이었을 겁니다. 미래에 대한 불안감으로 초조했을 아들을 생각하는 성기의 마음은 쓰리고 현기증을 동반합니다. 실패의 연속이었지만 성기는 동물나라의 생태계에 무지했습니다. 정신을 차리지 못했을까요? 성기는 다시 대학에 들어갑니다. 뒤늦게 깨달았지만 성기의 적성은 이과가 아니라 문과였습니다. 뒤늦게 획득한 국가유공자 자녀 장학금으로 신학과 철학과 문학을 공부하며 2개의 대학을 더 졸업합니다. 무슨 짓을 해서라도 가족들에게 안정과 풍요를 주어야 했지만 성기는 동물적 삶보다는 자기 개발에 더 관심을 가졌습니다. 성기가 죄를 지은 나쁜 사람은 아니지만 가족과 자녀 부양 의무에 최선을 다하지 않았습니다. 성기의 가족과 자녀들은 풍족하지 못했지만 4개의 대학을 졸업한 성기는 하고 싶은 거 다 했습니다. 성기는 가족들에게 최소한의 것을 했을 뿐입니다. 성기는 훗날 뒤늦게 이것을 깨닫고 후회했습니다. 새로운 진로 모색을 위해 신학과 철학과 문학을 공부했지만 그 시간에 더 치열하게 닥치는 대로 일을 했더라면 가족과 자녀들은 더 풍요로웠을 겁니다. 그러나 성기는 그럴 수가 없었습니다. 가족과 자녀들을 위해 동물적인 노력을 하다가도 이렇게 살아서 뭐하지? 하는 근본적 물음들이 떠올라서 성기는 동물적 힘을 발휘할 수 없었습니다. 동물적 삶이 옳은가에 대한 질문이 반복되었습니다. 돈이 부족해 궁색해져도 가족과 자녀들이 고생해도 가족의 불화가 있음에도 돈 없는 서러움을 경험하고도 대대로 이어지는 가난을 끊어버리고 싶어도 성기는 돈을 충분히 벌 수 없었습니다. 성기도 어쩔 수 없는 숙명 같은 운명이 답답하고 의지와는 상관없이 흘러가는 인생의 일들에 절망하고 절규하다가도 거스를 수 없는 운명에 순응했습니다. 성기가 타의 추정을 불허할 정도로 유일하게 잘하는 일, 최고라고 인정받은 것은 다른 사람의 고통에 공감하는 일, 다른 사람을 위로하고 칭찬하며 상대의 자존감을 높여주는 일, 이 분야에서 성기는 천재적인 기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성기의 다양한 경험과 실패, 성기 자신에 대한 확고한 자존감, 인간에 대한 기본적인 연민과 동정 등은 다른 사람들보다 특별할 만큼 탁월합니다. 성기의 인생 목표는 정신과 육체를 건강하게 유지하는 것, 덤이 있다면 아들과 딸의 관계를 회복하는 것입니다. 성기의 동물적 근성과 자질 부족으로 가족과 자식들에게 동물적 풍요를 주지 못해서 미안하지만 성기의 아들과 딸에 대한 연민과 동정과 사랑은 변함이 없었습니다. 성기의 가족과 자식들에 대한 죄의식적인 미안함의 과다 출혈로 성기의 정신적 상태에 문제가 생겨서 성기의 나라 당국에서 성기를 치료했습니다. 치료 방법은 발레, 방송 댄스, 재즈 댄스, 현대무용, 수영, 헬스, 180도 다리 찢기, 달리기, 걷기 등 운동요법과 사회적 봉사입니다. 성기 치료 후 성기나라 당국은 세상에 공표했습니다. 자식은 부모를 버려도 부모는 자식을 버리지 않습니다. 이 문장을 세상의 자식들이 인식하고 인정하며 수용할 때 세상은 평화롭고 성기는 일어나며 아버지는 행복합니다. 자식은 영원한 갑, 부모는 영원한 을입니다. 영원한 을로 사는 것을 배격하는 성기의 나라 성기 이야기는 다음에도 계속됩니다.